자, 이 단어 내용 쌤 빠르게 짚어줄게요. 틀리기 쉬운 내용들로만 이렇게 좀 정리할 거니까 너희가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 혹시 나는 퍼펙트한데라고 느껴버리면 뭐 1.5배속도 괜찮습니다. 됐지? 자, 순서에서 틀리기 쉬운 거 쌤 뭐라 그랬어? 전부 다 톰슨이 제일 먼저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 양극선이 제일 먼저야. 됐나? 뭐의 발견이었지? 양성자의 발견. 그 다음 두 번째가 톰슨에 의해서 전자 발견. 세 번째가 러더퍼드인 원자핵. 네 번째가 중성자. 쌤 뭐가 중요한데요? 요게 먼저라는 게 중요. 요게 두 번째라는 거. 되겠지? 좀 빨리빨리 해줄게. 자, 요건 알아봐라 그랬지. 쌤도 알아봤는데 쌤 책에 있는 내용이 틀린 게 아니야. 추가 실험이었지. 자, 1번은 뭐였어요? 바람개비를 두었더니 회전을 한다. 간 노말하게는 뭐를 지니고 있다고 배웠어? 질량을 지니고 있다. 같은 표현을 왜 하라 그랬지? 입자성을 지닌다. 됐나? 또 한 개는 뭐였어요? 운동량을 지닌다. 추가합니다. 얘는 직진한다. 그림자 아는 내용이고 쌤 바로 요거잖아. 자석 걸었을 때와 전기장 걸었을 때는 꼭 그림 잘 보셔야 돼. 요거인지 요거인지. 됐나?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기장을 걸었을 때는 됐나요? NS극을 얘기하기 때문에 음극선이 휘기는 휘는데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얘는 알 수 없다 그랬대. 전하만 가진다까지밖에 몰라. 됐나요? 하지만 뭘 걸었을 때는 자 뿔마판이라고 하는 전기장을 걸게 되면은 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더라. 얘는 전하를 띄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전하가 플러스로 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전하까지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는 그림상으로 낚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대표 문제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뭐 나왔어요? 톰슨 FD 모형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미 원자가 플러스로 지니고 있는 이라고 해서 양성자가 먼저 발견되었다는 거는 푸딩 모형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더라. 요거의 한계점 뭐였어요? 톰슨 모형의 한계점은 뭐를 얘기할 수 없다? 러더퍼드의 어떤 실험이야? 알파 입자 산란 실험까지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없더라. 되겠지?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만들었지. 바로 요거야. 얘가 지금 자석이잖아. 보이니? 자석은 3번 실험이잖아.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 전하를 띈다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인지는 못 구한다 얘기했었고 바람개비가 돌고 있다 그지? 다음에 1번 실험이었지. 뭐를 가지고 있더라? 질량을 지니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자 A가 누굽니까? 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쉬워. 그러면 원자 입자이다. 땡. 가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네. A가 마이너스인지는 알 수 없고 전하를 띄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정확한 답인 거지. 나를 통해서는 바람개비는 직진하는 거는 그림자였다. 그죠? 얘는 뭐를 지닌다는 거? 질량을 지닌다는 거를 알 수 있더라라고 해서 쌤이 아마 이 문제 집어넣었던 이유는 그림 잘 봐라고요. 요 그림. 에 니은 문구. 되겠나?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트슈타인 실험 또 중요하다 그랬지. 뒤에 문제 나왔는데 양극성 실험이었고 소량의 기체가 H가 포함되었는 방정관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제일 먼저 1번 뭐가 생긴다? 음극선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음극선이 먼저 방출된다. 얘가 먼저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놈한 거예요. 얘가 먼저 1번. 됐나? 이 음극선이 가다 보니까 수소 기체와 충돌을 해서 생겼던 수소 원자 핵 있죠. 됐나? 바로 얘가 2번이지. 어딨어요? 그 핵이
요 그림 나와있네. 바로 요거지, 요거. 됐나?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더라. 따라서 결론은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마이너스에서 음극선이 먼저 나왔고, 요게 1번이고, 얘가 가다가 기체와 충돌을 해서 2번, 바로 요거지. 수소 원자핵이 나와서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더라. 라고 하는 게 양성자 실험이었다. 그지? 잘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봐봐. 자, 기체를 넣었다. 딱 봐도 누구의 실험이야? 골트슈타인의 양극선 실험이었잖아. 그러면 자, 아까 1번 B가 먼저지. 음극선에서 지금은 전자인지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음극선이 나와서 맞나요? 두 번째 2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수소기체와 뭐 한다? 충돌을 한다. 했더니 누가 나왔다? 요거 3번 AgA. 얘가 나왔는데 얘는 바로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해서 양극선의 흐름이었지. 얘가 마이너스를 통과해서 스크린판에 딱 찍히는 거였어요. 되겠나요? 그러면 문제가 수소기체가 B와 충돌을 해서 A가 생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인 거지. 자, A와 B는 질량이 똑같고 아니잖아. 말이 안 되지. 요거 실험했던 거다. 그지?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H 대신에 뭐를 집어넣게 되면 헬륨을 집어넣게 되면 결과치는 어떠하다? 다르다. 그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비전화 결과치였다. 그죠? 자, 비전화는 뭐분의 뭐야? 전하량 Q 나누기 질량 M에 대한 상대값. 이라면 H는 누구? 수소의 핵이니까 H1의 1의 플러스였다면 헬륨 기체는 2의 4의 핵 노출이니까 2 플러스였겠다. 그죠? 되게 이렇게 나오거나 전하량 기호에 2 나누기 M 나온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면 얘는 구하게 되면 바로 어느 자리에다가 그때 얘기한 적 있죠. 요 자리에다가는 전하량을 집어넣고 질량수 자리에는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야 또한 어디다가 전하량 자리에는 플러스 2가를 집어넣고 질량수 자리에다가 질량 요거 4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 결과는 같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치로서 2분의 1로 감소한더라. 그러면 커진다가 아니라 어떻게? 헬륨 기체를 집어넣게 되면 비전화가 감소하더라. 이런 것도 소소하게 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답이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앞에 빠졌구나.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 같은 실험으로서. 자, 톰슨이 똑같아. H기체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도 헬륨 기체를 집어넣어도 야의 결과는 뭐하다 그랬어요? 전부 다 똑같다. 이유는 모든 원자마다 전자라고 하는 입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H를 집어넣든 헬륨 기체를 집어넣던 어떤 값이 똑같다 그랬어? 비전화 데이터가 똑같다. 됐나요? 지금 또 하나 빠진 거 있네. 톰슨은 불운의 과학자 한계점 질량이 있다까지는 구했는데 실제 이 질량이 얼마인지는 못 구했다 했다. 됐지? 전하량을 가진다까지는 구했고 마이너스까지는 구했지만 이 전하량이 몇 쿨롱인지까지는 못 구했다 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구했다 했어? 두 개의 B라고 하는 비전화까지만 구했다는 게 톰슨의 한계점이었다. 그지? 되겠나요? 다 했던 내용이다. 요게 바로 뭐냐면 제목 빠뜨렸는데 쌤이 지금 막 따오다 보니까 요게 쌤이 설명 안 했더라고요. 중성자 실험이에요. 누가 했었지? 체드 위기였다. 그지? 어떤 실험이었어? 베릴륨판 에다가 알파 입자를 집어넣는 산란 실험. 이었고 얘는 핵반응 그랬지. 베릴륨판에다가 3개 나온다. 4의 9번에다가 뭐를 집어넣게 되면
헬륨을 집어넣게 되면 2에 4를 집어넣게 되면 핵반응을 통해서 베릴륨판이 뭘로 바뀌었어요? 탄소판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 튕겨나왔는 입자가 제3의 입자라 그랬잖아. 기억나지요? 핵반응식의 기본 틀 핵반응 전과 후에 양성자 수가 똑같아야 되네. 그러면 영도 가야 되겠죠. 다음에 질량수가 똑같아야 되네. 13이니까 12 더하기 1을 얘를 뭐라고 한다? 중성자라고 부르고 원자 핵 안에 있으면서 질량만 지니고 있더라. 됐나? 바로 얘가 뭐였냐면 쌤이 여기 빠뜨렸던 내용인데 양성자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비로소 중성자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밑에 거 먼저 볼래? 자, 전하량이 양성자 하나가 얼마냐면은 플러스 1.60 곱하기 10의 마 19승의 클롱이거든? 그러면 헬륨이잖아. 원자 번호 2번이잖아. 그럼 뭐가 두 개 있다는 말인 거야?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2개 있는 거니까 당연히 2개 있는 것만큼 전하량은 문제가 없었어. 몇 배가 되면 돼? 2배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상했던 게 말은 뭐냐면 양성자가 2개인데 질량은 4배가 된 거지. 뭐가 이상했던 거지 처음에는. 무엇을 모를 때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근데 최대 위계통에서 뭐를 알게 됨으로 해서 중성자가 발견됨으로 해서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2배인데 질량은 2배가 아닌 4배가 될 수 있을 만큼 질량을 지니고 있는 뭔가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중성자의 발견으로서 이 의문점이 해결된 거예요. 됐나? 요 내용 또 기억해야 돼. 요렇게 설명하면은 상대치로서는 양성자 하나 결국 H랑 비교한 거지. 얘는 하나가 1이니까 1. 헬륨의 핵은 얘가 얼마? 2짜리였다면 당연히 플러스가 하나고 플러스가 2개니까 전하량의 비는 얼마가 되었는데? 2배가 되었는데 특이하게 질량은 2배가 아니라 더 많게끔 4배가 되었다는 거는 원자 내부에는 양성자 외에도 질량을 지니고 있는 무엇이 있더라? 중성자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 이건 내용 추가하는 겁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참 어이없지? 쿼크 얘기하려고 그림만 따왔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까지는 심화 개념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뭐를 기억해야 돼?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 쿼크는 누구? 업, 다운. 중성자의 쿼크는 누구였어? 업, 다운. 그러면 쿼크의 전하량 또 외워라 그랬지? 업 하나는 얼마야? 플러스 3분의 2. 얘도 똑같지 그지? 다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싹 더하면 얘도 얼마고? 플러스 3분의 2데이터니까 상대치로서 전하값이 플러스 1을 가진다고 하고 얘는 플러스 얼마?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다운 쿼크가 2개 있는 거니까 더하기를 하면 전하값으로서 0을 지닌다라고 해서 양중보다 더 작은 입자도 있기는 하더라. 걔가 누구다? 쿼크를 얘기하더라.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러퍼드였잖아. 그지? 기본 내용은 다 아니까 다 뺐거든요, 쌤이. 요거 쌤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원래는 뭘로 실험했을 때, 자, 금으로 실험했을 때는 기본 실험이었고, 알루미늄 박을 이용한다면, 결과치 기억나나요? 쌤 뭐라 그랬어? 금에 있는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는 79개고요. 알루미늄 박에는 몇 개 있더라? 13개 있기 때문에 야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누구와의 알파 입자와의 반발력으로 튕겨나오는 거 아니었어? 바로 산란되는 수가 알루미늄 박은 핵에 있는 전하량이 금보다는 작다 크다 작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게 이루어져서 산란되는 입자 수가 줄어든다 이 말인 거지. 답은 가면 감소하였다의 답을 찍어야 되겠지. 됐나? 그 이유는 바로 요거지. 산란되는 입자의 수는 원자 핵 안에 있는 핵 전하량
양성자와 관련이 있더라. 왜? 알파 입자와 양성자의 반발력을 통해서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 러더퍼드 실험은 결과가 이거였잖아요. 요거 다 알고 있는 그림이잖아. 그지? 극히 일부가 튕겨나왔다. 텅텅 빈 공간이었다. 원자핵은 작은 부피를 차지한다. 원자핵은 반발력이었으니까 플러스를 띠고 있더라. 비교적 무겁구나. 요런 건 알고 있는 결과였단 말이야. 만약에 요 기억나? 톰슨의 모형으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다면 예측했던 결과였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알파 입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누구였어요? 헬륨의 원자핵이었잖아, 그지? 야는 톰슨 모형이 옳다라고 한다면 톰슨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퍼져 있는 구형 아니었어? 그러면 거의 다 알파 입자는 특별한 어딘가에서 부딪힘이 없고 통과해버릴 것이다. 아주 약간은 비껴나갈 것이고 이게 예상되었던 결과치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맞았어? 요게 맞다는 거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지. 되겠지요? 빠뜨렸네요. 요거 러더퍼드 모형 중요하다 그랬지. 러더퍼드 모형을 뭐라고 한다?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 모형. 됐나? 얘는 원자핵 주변을 뭐 한다? 원운동을 한다. 그때는 뭐가 없다? 보호와의 차이점? 궤도가 없더라. 따라서 에너지의 불연속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설명할 수 없더라. 자세한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러더퍼드는 보어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 됐나요? 또 하나 요 그림 기억나요? 쌤 뭐라 그랬냐면은 궤도가 없기 때문에 원자핵 주변 돌고 있는 누구가 전자기파가 고전 역학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는 동안 전자기파가 방출. 요게 차이점. 보호는 원운동이 궤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방출하지 않지만 러더퍼드는 한 번 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데 원운동을 하는 순간마다 뭐를 잃는다고? 전자기파라고 해서 HF가 방출된다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잃는 거니까 점점 끌려가서 원자핵과 충돌하더라. 따라서 아마 이런 말도 있을 거야. 러더퍼드는 충돌하기 때문에 원자의 한계점이었지.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되겠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보호 원자 모형이 나왔지. 빠뜨렸는데 이건 쉬워서 바로 어떤 실험 때문에? 선 스펙트럼 실험 때문에. 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게 되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궤도의 에너지는 연속이다 아니다. 연속적이지가 않고 뭐 되어 있다. 띄엄띄엄띄엄. 그렇죠. 불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유식한 말이 뭐라 그랬어? 양자화학이라고 해서 양자화를 얘기한다 그랬지. 되겠나? 따라서 뭐가 나왔다? 이때부터 바로 궤도라고 해서 전자 껍질이 확인되게 되었고 야를 알 수 있는 양자수가 주양자수 n이었잖아. 자, 이때 추가할 내용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예요. 보호의 가설이야. 자, 일단 보호도 러더퍼드처럼 수소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원운동을 합니다. 공통점이다, 그지? 하지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한 개의 전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호 모형의 한계점은 오로지 1전자일 때만 성립. 돌려 얘기하면 전자가 몇 개일 때만 오롯이, 그렇지, 한 개일 때만 성립. 두 개부터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다 그랬던 게 보호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었던 거지. 됐나요? 그다음에 정해진 궤도를에서만 원운동을 한다. 전자 껍질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게 누구와의 차이점이었어? 러더퍼드와의 차이점. 허용되었는 궤도에서는 원운동을 아무리 하여도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전자기파가 흡수, 방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바로 요때. 전자가 궤도를 이동할 때, 돌려 얘기하면 전이할 때지, 전이. 왔다 갔다 할 때. 전이할 때 두 궤도의 에너지의 차이. 만큼 델타 E만큼. 맞나? 올라갈 때는 뭐 한다 배웠어? 흡수하거나 떨어질 때는 방출한다. 라고 해서 항상 보호의 모형과 러더퍼드 모형은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말 좀 처음 들어볼 건데 이것도 문제가 꽤 많더라. 자, 현대 오비탈 모형을 얘기하는 거잖아. 전자는 이미 입자성은 얘기했어. 누구 때부터? 톰슨 때부터. 바람개비가 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질량 가진다. 입자성과 운동량을 지닌다 그랬잖아. 또 한 개는 뭐를 지니고 있다? 파동성도 지니고 있다가 현대 오비탈 모형의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투머치한데 오비탈 자체가 파동함수예요. 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슈레딩거의 파동함수의 해를 얘기하거든. 약간은 좀 내용이 투머치하지만 쉽게 외워라고. 슈레딩거의 파동함수. 를 구했는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왜 하는데요? 파동 외워라고요. 현대 오비탈 그러면 입자성과 함께 뭐를 지니고 있다? 파동성도 지니고 있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그 어느 누구도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구할 수 없다. 이거 누가 얘기했었어? 하이젠베르크. 됐지? 그래서 바로 무슨 모형이었어? 전자 그룹 모형이라 그러지. 현대 오비탈 모형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점으로 찍었기 때문에 오비탈 모형이라고 하거나 전자 그룹 모형을 얘기하는 거다. 되겠어요? 자, 전밀도 그림 얘기한 적 있죠? 전밀도가 클수록 확률이 크다. 이거 무식해 보이지만 점 한 개가 전자 한 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 발견이 80%까지는 표시하였다. 이거 중요하지. 바깥에 있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는 있다.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뿐이다. 이 말인 거야. 되겠나요? 하면 추가하는 거. 100% 전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돌려 얘기하면 오비탈이 완벽히 0인 거는 누구뿐이다? 마디밖에 없다 그랬어. 띄엄띄엄 마디. 자, 그 다음 내용은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요게 앞서 방금 얘기했던 보호하고 현대 모형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 보호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제한하였다. 맞지? 바로 이때부터가 에너지가 뭐 되어 있음을 양자화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계점, 단전자 원자인 수소만으로만 설명할 수 있었다. 맞잖아. 오롯이 어떨 때만
전자가 한 개인 꼴에만 성립할 수 있더라. 그럼 5추가 할까? H는 당연하고 헬륨이 나오면 플러스가 나오면 되고 리튬이 나오면 2 플러스가 나오면 되고 얘기한 적 있죠? 베릴륨이 나오면 3 플러스는 다 전자가 한 개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다음 세 번째, 현대 원자 모형도 오비탈 모형이지 않아? 단전자만 설명할 수 있다. X. 바로 이게 보호의 한계점을 현대 오비탈 모형이 변화시킨 거지, 그지? 틀린 것은 디귿이고요. 현대 오비탈 모형은 H 원자뿐 아니라 바로 요거죠. 체크하세요.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까지도 설명할 수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듣고 있으면 맞는 말 같은데 시험 나와버리면 긴가민가 할 수 있거든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나요? 그리고 전자의 발견 확률을 오비탈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전자가 높은 에너지의 오비탈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낮은 에너지부터. 맥스 몇 개씩 채울 수 있다. 2개씩 채워 들어간다. 파울리, 베타울리라고 해서 틀린 거는 여기 있지. 요거는 쉽네. 쌤이 아마 이 문제를 넣었는 이유는 뭐 때문이게? 요거 때문이에요. 현대 오비탈 모형은 보호의 한계점이었던 1전자꼴 외에도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더라. 되겠나? 그래서 또 반복 또 해볼까? 반복밖에 한 방법이 없어 이거는. 자,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점과 현대 원자 모형을 비교하자면 됐어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방금 또 얘기했겠지만 전자가 2개 이상부터는 설명할 수 없다. 오롯이 뭐일 때만 전자가 한 개인 1전자 라고 배웠는데 문제가 단전자가 나왔다. 한자풀이 할 줄 알지? 그 말이 그 말이다. 하지만 현대 오비탈 모형은 전자의 입자성뿐 아니라 파동함수라 그랬지. 핵심 뭐? 파동의 성질까지도 설명할 수 있었다. 왜? 오비탈은 슈레딩거의 파동함수의 해를 구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젠베르크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는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뭘로 구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전밀도로 확률을 구했다. 라는 거와 또 하나 추가하자면 보호의 한계점이었던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까지도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 요런 거는 쌤이 아마 강의에는 안 넣었을 거야. 요게 극복했던 점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또 나오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는가 보다. 보호 원자 모형의 또 한계점. 전자가 2개부터는 지겹제. 설명할 수 없다. 만약에 다전자라고 한다면 뭐라 그랬어? 선 하나가 분리되어서 다양하게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는 다전자기 때문에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수소 원자 H로만 가능하다. 이유는 알고 있다 우리 이미. 왜? 수소 H의 에너지 준위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다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무슨 규칙이었어? M 플러스 L 규칙이라고 해서 이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오비탈까지도 에너지 구하는 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2개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있죠. 한계점만 나와 있다. 그지? 자, 돌턴의 한계점은 전자를 몰랐잖아. 하면 음극선을 설명할 수 없었다. 톰슨은 원자핵을 모르잖아. 그러면 알파 입자를 설명할 수 없었다. 러더퍼드는 궤도가 없잖아.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얘기할 수 없었다. 보호 모형은 요거 추가하는 거예요. 단전자일 때는 가능하지만 다전자 원자까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다음 뭐다? 현대 왔던 오비탈 모형은 보호의 한계점이었던 다전자까지도 설명할 수 있었다로 가면 되겠지. 되겠지?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반복 많이 하고 있다 쌤 일부러 자연스럽게 외우라고. 현대는 무슨 모형?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하거나 오비탈 모형은 입자성과 함께 뭐를 지닌다? 파동성을 지니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뭘로 갔더라? 확률이라고 해서 오비탈로 갔더라. 됐나요? 그래서 오비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왔어? 양자수 4가지가 나왔다는 거는 요건 아마 처음 배울 때만 어렵지 배우고 나면 다 쉬워지는 거 알지? 그래서 주양자수 기호는 뭐예요? 소문자 N. 방위양자수는 이름 많다 그랬지? 뭐라고 한다? 부양자수라고 하거나 또는 각 운동량 양자수. 야의 기호는 소문자 L. 자기양자수는 각 방위양자수마다 공간 방향을 얘기하는 ML. 스피는 윗 또는 아래인 MS. 되겠나? 자, 의미하는 바는 주양자수는 에너지의 크기. 됐나요? 또는 전자 껍질. 자, 2번 중요.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까지만 결정. 더 가면 안 돼. 그러면 L은 0부터 1, 2, 3까지밖에가 수능형이었다. 그지? 0은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얘는 P 오비탈. 얘는 D 오비탈. 얘는 F 오비탈. 되겠나요?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마다의 공간 방향 결정하는 거. 몇 가지 공간 배양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니까 S는 몇 가지? 한 가지. P는 몇 가지? 세 가지. D는 몇 가지? 5가지. F는 몇 가지? 7가지라고 해서 아마 이것도 어떤 책 보니까 공식이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자, 부양자수가 L이었을 때 이거 추가하는 거예요. 이었을 때 뭐 구하는 공식이 나오겠어요? 자기 양자수를 구하는 몇 가지가 있는지를 구하는 규칙은 쌤 표현에 의하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를 얘기했었거든요. 얘를 공식화한다면 0이니까 0, 1은 마1 0, 1 이라고 해서 어떻게 나오노? 2L 플러스 1개가 나오지. 이해돼? 모르겠어. 봐봐. 자, L 이꼬르 0, 2L 플러스 1, 한 가지. L 이꼬르 1, P 오비탈은 2L 플러스 1, 세 가지. PX, PY, PG. L 이꼬르 2, 하면 얘는 2L 플러스 1 넣어버리면 5. L 이꼬르 3, 2L 플러스 1, 7가지. 이 공식이 굳이 문제 나와도 어색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스피는 누구 아니면 누구다? 위 또는 아래. 위를 뭐라고 부른다? 플러스 2분의 1 스핀 양자수, 아래쪽이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양자수. 되겠죠? 자, 요 내용은 내가 왜 했냐면은 요거 하나 추가하려고. 요렇게 묻는 문제집에 문제가 꽤 있던데 너희가 알고 있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버리면 또 틀릴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내용 추가하는 거예요. 되겠지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ES 오비탈 구형이네요. 야는 뭐야? EP 오비탈 PX에 있는 정확하게는 하나의 EPX의 아령 그림이었다. 그치? 다음 옳은 것은 자, ES 오비탈은 전자가 경계면을 따라 원운동을 한다. 이런 말이 어딨어? 경계면은 뭐를 찍었는 건데 확률 90%의 확률을 찍었는 건데 이게 경계면 어떤 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 틀렸어. 됐나? 틀린 말이고 원운동도 얘기하면 안 되지. 얘는 뭐를 얘기하기 때문에 파동성을 가지고 전자의 확률까지밖에 못 구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P 오비탈의 가와 P 오비탈의 가와 나가 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면 확률은 어떻다? 똑같다. 같은 어느 축에 있어? X축 위에 가나점이 있잖아.
px라고 하는 거는 x축 상위에 확률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핵으로부터 같은 축이니까 1로 가는 거리와 1로 가는 거리가 같다면 확률은 똑같다. 맞는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각 오비탈에서 핵으로부터 거리가 R1이었을 때와 됐나? R2였을 때 확률이 제일 크다. 애매하지 않아 이런 문제? 아닙니다. 일단은 자, 아닌 바로 예시가 뭐냐면 제일 쉽게 이해하려 그러면 우리 일레스 그림 있죠? 일레스가 어떤 그림이었어? 핵으로부터 3차원적 공간 배양을 이렇게 찍어보잖아, 그지? 그러면 일레스 그림은 여기에 하나의 구. 원래는 점 찍어야 되겠죠? 요게 일레스라고 하잖아? 그럼 이때 나왔던 그래프 기억나? 핵이 원점으로 두고 핵으로부터 거리가 증가되었을 때 그때 y축이 바로 뭐였어? 오비탈 함수였잖아. 어떤 그래프가 나왔었냐면은 바로 요게 끝점이야. 경계면이 얘가 맥스인 점이 아니었고요. 어떤 그림이었어? 요런 그림 아니었어? 그러면 야는요 핵 끝까지 가면 안 되고 한 이쯤이 요때가 확률이 제일 큰 거니까 경계면인 R1일 때가 맥스다. 틀린 말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되겠어요? 답이 2번입니다. 되겠지? 여기 있네. 봐봐. 아까 일레스도 경계면까지가 요까지 그려주거든? 그러면 얘는 요 위에 그 안쪽에 맥스점이 있잖아. 자, 2S는 안에 뭐를 끼고 있다? 1S 구형이 있다가 2S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얘는 K껍질, 얘는 L껍질은 뭐 돼 있어야 돼? 양자화 되어 있어야 되겠네. 요점 보이나요? 무조건 요점일 때는 100% 오비탈이 얼마인 지점? 이게 뭐 0인 지점. 양자화의 근거를 뭐라고 한다? 마디란 말을 쓰고요. 이때 마디의 모양은 똑같이 일레스 구형을 싸고 있는 모양이니까 어떤 모양으로서? 같이 구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 확률이 완전히 비어있는 마치 빈 껍질 같은 거 있지? 그거야. 이게 몇 개 있다? 한 군데가 있고 얘는 3S 그림이니까 요 앞에 K껍질, 1S 블룩, 여기 L껍질 블룩, M껍질이 블룩이 3개 있잖아? 그럼 어디가 마디다? KL 사이가 띄엄띄엄, LM 사이가 띄엄띄엄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마디라고 하는 거에 똑같이 구형인데 몇 개 있다? 얘는 2개 있다 이 말인 거야. 얘는 마디가 몇 개 있다? 당연히 한 군데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은요. P오비탈의 방향성은 몇 가지? 3가지. 이유는 부양자수가 1이면 자기양자수 ML은 누구야?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해서 방이 몇 칸 나왔지 우리? 3칸이었잖아, 그지? 바로 요 3칸이 뭐를 얘기한다? PX 방향의 아령인가? PY의 아령인가? PG의 아령인가를 얘기하는 방향성만 차이가 있을 뿐 에너지는 마다 똑같다고 얘기했던 거. 따라서 아까 추가했다 그자? L이 1이었을 때 방향성 가지수 구하는 공식은 2L 플러스 1규칙. 그럼 몇 가지? 3가지의 방향성을 지닌다 이 말인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 봤더니 여기 있지? 바로 얘가 누구야? PX. Y축에 있네 PY. G축에 있네 PG. 읽어볼래? X축을 따라서 확률이 제일 크고 얘는 Y축에서 제일 크고 얘는 G축이 제일 크다. 라고 하면서 이거 중요해요. 밑에 그림 있지만 자 PX, PY, PG에도 각각 마디 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마디는 바로 평면 마디예요. 자, 핵 위치 보이나요? 바로 요게 핵이야, 핵. 핵이 정확히 0이잖아. 그래서 모든 P 오비탈은요. 핵이 마디가 돼요.
핵은 무조건 마디가 된다고. 확률이 없다고. 그래서 핵을 지나면서 X축에 빗나가 있는 면들 있지. 여기 그림 보이나요? 자, PX부터 먼저 할게. 그러면 PX는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X축의 핵은 마디 0을 지나고 요런 오비탈이었다면 얘를 지나면서 다른 면, 자르는 면. 느낌 오지? 그림 보니까. 그러면 PX면은 어떤 면이야? YG면이 마디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PG니까 반대로 PG축을 제외하고는 어떤 면이야? 요 면이겠지. PX면이 마디면이 되는 거고, 야도 PY축 아령이니까 이 Y축을 제외한 핵을 지나는 평면. 여기 있는 XG면이 마디면 되는 거예요. 두 개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야. 됐나? 어떤 차이점이 있다? 얘는 구를 싸고 있는 구형의 마디. KL 사이, LM 사이였다면 PX는 PX면은 YG면이라고 해서 어떤 모양의 마디야? 얘는 구면이 아니라 평면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마디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지. 마디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를 지나는? 핵을 지나는 면. 요거 추가하는 거예요. 되겠어? 얘는 구형의 마디, 얘는 평면의 마디.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원자 모형의 순서를 배열한 것이다. 자, 1번이 누굴까? 돌턴. 2번이 누굴까? 톰슨이 얘기했던 무슨 모형? 플러스를 지니고 있는 원자 안에 마이너스가 박혀있는 모양. 얘는 누굴까? 러더퍼드가 실험했던 결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행성 모형. 얘는 누가 얘기했어? 궤도가 있네. 보호의 전자 껍질 모형. 야는 현대는 전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지니고 있는 전자 구름 모형. 되겠나요? 그럼 요거 잘 읽어보시면 되겠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 돌턴의 특징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읽어보시고요. 여기가 톰슨이었다, 그지? 톰슨은 플러스가 박혀있는 원자 안에 마이너스가 박혀있는 모양. 한계점, 알파 입자는 설명할 수 없다. 얘가 누구였어? 러더퍼드 모형. 플러스를 발견했으니까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궤도가 없다, 부딪힌다,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가 한계점. 한계점은 다 중요합니다. 됐나? 요게 누구예요? 보어의 모형. 보형은 특징은 더 중요하지.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하지 않고 안정된 궤도에서만 돌고 있다. 그러면 언제? 껍질 길이 전이할 때만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하지만 차이점, 단전자만 성립이었고 다전자는 얘기할 수 없다. 되겠나요? 마지막 모형이 무슨 모형이었어요? 현대 오비탈 모형은 전자는 뭐를 가진다? 이 말 빠져있네요. 중요한 말. 입자성과 함께 파동성을 지닌다. 됐나요? 그래서 확률을 찍어놨다. 라고 하는 건데 딱히 이 안에 한계점이 없는 것 같아요. 파동 방정식을 물리적으로 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파동 함수를 제곱인 확률로 오비탈을 구했다. 너무 투머치하네 이거는.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 볼게. 또 나오지? 좀 지겹지? 톰슨의 모형은 알파 입자를 설명할 수 없더라. 이제 안 외우면 이상하다, 그자? 러더퍼드 모형은 어딨노? 궤도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충돌을 한다.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을 얘기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해. 러더퍼드 모형에서 만약에 이때는 아직까지 양자화를 얘기할 수 없잖아. 이 말은 뭔데? 러더퍼드 시대에는
아직까지 뭐를 얘기해야 되게? 연속성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와줘야 돼?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소 스펙트럼이 관찰돼야 되겠지. 요렇게. 되겠나요? 자, 보호 모형 결점은요. 전자가 2개인 거는 얘기할 수 없다. 오로지 확률로 얘기하는 것이지 아까처럼 경계면을 따라서 원운동을 한다. 자체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인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쉬운 내용이야. 구성 입자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모평 문제 많지 않아서 쌤이 일부러 좀 넣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하드노?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대개 문제에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어?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누기 못하는데 쌤 큰일 났다 얘들아. 그럼 난 A만 구해볼게. 자, A에 있는 원자핵 안에 있는 전하량은 플러스 얼마고? 1.28 곱하기 10의 마 18승이니까 12.8로 둘게.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양성자 하나는 얼마라 그랬어?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해버리면은 뭐를 구할 수 있어?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가? 나누게 하면 되지. 몇 개 있노? 못 구하겠다. 몇 개 있어 얘들아. 큰일 났네. 몇 개 있냐고. 10개 넘지 않아? 뭐야 이거. 10개가 안 되나? 8개 있나? 8개. 8, 6에 48. 맞네. 미안. 8개. 부끄럽다 야. 그러면 A는 양성자 수가 몇 개인 8개짜리인 뭐를 얘기하는 거야? 산소를 얘기하는 거지. 자, 너희가 간피를 구해리? 나 진짜 못 구하겠다. 너무 어렵다. 아니다, 구해줄게. 그러면 빛 또한 원자핵이 얼마짜리야? 17.6 잡을게. 뒤에 거 맞추려고 마 19승 굴룽 나누기 양성자 하나는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니끼네. 빨리 나눠주세요. 얘는 몇 개 있어요? 11개 있네. 11개의 양성자가 있더라.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나트륨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다 구했잖아, 그지? 그러면 A는 원자번호 8번이고요. 중성자가 10이니까 질량수는 18인데 전자수가 10개니까 이온이겠네요. 마이너스 2가 이온이고 얘는 나트륨이면서 원자번호 11번이고 질량수는 양 더하기 중이니까 23인데 얘도 10개 있네요. 하나를 뭐 해라? 잃어라 이 말인 거지. 본 적 있지 이런 문제. 그러면 A와 B는 다 이온입니다. 딩동댕. 질량수는 B가 A보다 큽니다. 딩동댕. A와 B의 양성자수의 차이는 8과 11의 차이니까 얼마 차이 난다? 3 차이 난다. 딩동댕. 그러면 문제가 원소기호로 표현을 하면은 답은 요 위에 있대. 됐어요? 이 문제 보여주려고 다 알 것 같지만 그렇게 평가 문제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쌤이 넣어봤거든요. 그러면 야도 구하자. 똑같네. 미안, 똑같은 거 들고 왔다. 이거 풀었다고 치고 뭐야 나트륨 이지 이면서 원자번호 11번 질량수 23번이면서 얘는 플러스 1가 됐나? 맞네요. 질량수는 양 더하기 중 양이 몇 개? 11 중이 몇 개? 12 틀렸다 그지? 얘는 무슨 하나 뜨고 있다? 하나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양이온.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문제 동이온소 문제 기억나? 요거 잘 나오는 수통 문제인가 수화 문제 있더라고요. 됐나?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동이온소로 만들 수 있는 물 분자는 몇 가지인가? 대표 문제였지 그지? 자 H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1에 1자리, 2자리, 3자리가 있고 산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16자리 동위원소입니다. 그지? 17자리, 18자리가 있을 때 문제는 만들 수 있는 분자의 종류는 분자의 가지수는 경우의 수 아니었어? 됐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째라 그랬지? H2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에 O가 올 수 있는 가지수. 기억날 거야. H2는 1에 1 붙으면 2에 2 붙으면 하나 1, 1, 2, 2, 3, 3, 1, 2, 1, 3, 2, 3 몇 가지? 6가지. and O 하나 올 수 있는 거는 16이 오거나 17이 오거나 18이 오는 거니까 3가지. 라고 해서 외워도 돼요. 답은 분자 가지는 몇 가지? 18가지. 야는 분자의 종류. 기억나요? 그러면 또 하나. 그렇게 만들었는 분자량의 종류는 노가다. 해봐야 된다 그랬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여기 있는 너희가 해봐라 이거는 18, 19, 20, 21, 22, 23, 24로서 몇 가지가 나왔다? 7가지가 나온다는 거. 많이 봤던 문제 유형이니까. 됐나요? 근데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뭐는 똑같아야 돼?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다른 게 물리량이니까 밀도 차이가 있겠지. 바로 얘가 뭐냐면 보통의 얼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1H, 16O라고 해서 이게 보통의 얼음이야. 보통의 물도 1H와 16O, 보통의 물이거든. 야를 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얼음과 물의 밀도는 상식이잖아. 같은 분자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얼음은 물 위에 뜬다 했으니까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어때? 크다고 알고 있잖아. 이거는 같은 케이스일 때 얘기하는 거야. 야와 얘가 같은 분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근데 이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얼음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면 H가 2짜리인 걸로 이루어져 있다면 얼마가 돼? 질량수가. 얘는 20이 되겠지. 얘는 얼마였어? 똑같은 18짜리이기 때문에 얼음과 물의 구조 때문에 밀도를 비교할 수 있다면 얘는 처음부터 얼음이지만 물보다 어때? 질량수가 크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밀도가 더 크게 주어지겠지. 따라서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수축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문제 보자. 똑같네. 자, 물 분자의 종류는 몇 가지? H2 6가지와 O 3가지가 오는 거니까 옆에 있지? 18가지. 염화수소는 몇 가지인가? HCl을 얘기하는 거 아니가? 그럼 야도 째세요. H가 올 수 있는 가지수 and Cl이 올 수 있는 가지수. 얘는 몇 가지? 3가지. 얘는 몇 가지? 2가지. 답은 그래서 6가지. 되겠니? 자, 그 다음 최근 나왔던 문제거든요. 칸막이로 분류되어 있는 가나가 있으면 이 내용은 몰과 화학식량 믹스야. 자, 일단 실린더 문제가 나왔어. 제일 먼저 뭐를 보세요? 부피를 보세요. 나는 너를 뭐라고 잡을 거야? 5몰로 잡을게. 여기 있는 요 기체를 2몰로 잡을게. 두겠다는 거지. 5몰과 2몰로 두겠다. 됐나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 자, 기억에 나에 들어가 있는 양과 중을 구하세요. 나는 지금 2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양성자는 일단 2에 풀어서 볼게. H 1에 2짜리인 게 2개 있고 산소는 8에 16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양성자 개수고 중성자는 1 더해야지 질량수가 나오지.
양성자가 8이고 중성자가 8 더해야지 16이 나오지. 되겠어요? 그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양성자의 총 개수는 자, 분자 하나당 몇 개야? 1이 2개고 8이 하나면 10개인데 이런 분자가 몇 개 있다? 2몰 있으면 10개 곱하기 2몰. 답은 2개 20몰로 되겠나요? 다음에 중성자의 개수는 자, 여기 몇 개 있어? 하나. 네, 이런 H가 2개면 H 안에 2개. 산소는 8이면 얘도 몇 개 있는 거야? 분자당 10개 있잖아. 근데 이런 분자가 2몰 있다 했으니까 똑같이 몇 몰 있다? 20몰 있어가지고 2개는 같은 수이다. 맞는 말인 거지. 됐나? 그러면 가와 나의 누구의 비를 물었어? 중성자 수의 비를 물었기 때문에 가도 한번 구해볼게요. 귀찮지만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세요. 이때 틀리면 진짜 아까운 거 알지? 그러면 가는 여기 한번 적어볼까? 자, H 1에 1자리가 2개 있고 됐나? 산소가 8에 16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몇 몰 있어요? 5몰 있다는 거야. 그러면 중성자는 얘는 없어요. 얘는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따라서 요 가 실린더에 있는 뭐를 구할까? 양성자의 개수는 됐지? 똑같이 이건 동위원소니까 분자당 10개 있는데 이런 분자가 몇 몰 있다? 5몰 있는 거니까 50몰로 들 수 있고 자, 중성자는 야는 0이니까 없잖아. 그러면 분자당 몇 개 있는 거야? 산소한테 8밖에 없잖아. 근데 이런 분자가 5몰 있다 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40몰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따라서 가에는 몇 개? 40몰. 나에는 몇 몰? 20몰. 답은 2대1입니다. 라고 해서 니은은 맞는 거지. 자, 질량비를 구하면 실제 분자량 곱하기 몰수 구하는 거 아니가? 야는 얼마짜리 분자예요? 일반적인 물이니까 18짜리 분자량이고 얘는 얼마짜리다? 20짜리 분자량이네요. 따라서 가의 질량은 얼마? 분자량 18짜리가 얼마 있어? 5몰이 들어가 있고 나라고 하는 분자의 질량은 분자량 20짜리가 몇 몰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2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거 두 개의 비를 구하면 되는 거 아이가? 얼마 나오지? 얘가 곱하면 90? 얘가 얼마? 40? 답은 9대4. 틀렸네? 답은 기억과 니은이다. 그치? 9대4.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동위원소네 얘는 몇 가지? 2가지. 얘도 2가지. 얘는 3가지가 있는 기본 개념 묻는 문제거든요. 전자수는 뭐랑 똑같아요? 중성일 때는 양성자수랑 같잖아. 양성자수는 동위원소가 똑같잖아. 틀린 말이죠. 자, 중성자 구할게요. 13짜리 C와 14짜리 N. 하면 이미 알아야 되는 거 원자 번호 6번, 원자 번호 7번은 알고 있어야지. 그럼 뭐를 구하노? 양 더하기 중 했던 게 13이니까 양성자 개수가 6, 중은 몇 개? 몇 개고 7개 해주면 돼. 야도 7 더하기 뭐는 14, 7개, 2개는 똑같네. 맞는 말이지? 요거 때문에 자, 이 CO2와 이 CO2의 화학 결합의 종류는 야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화학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공유인지 이온인지 뭐 금속 결합인지. 그러면 동위원소는 물리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합 방식은 똑같이 챕터 3 내용이지. C하고 O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르다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요거 때문에 묻는 거예요.